안녕하십니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조정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약칭으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지만 원명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8년 2월부터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법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의 제1조 목적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러한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취지하에 입법 폐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중단할지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환자의 뜻을 존중해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던지 아니면 치료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중단하던지 하는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그 결정과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명의료 결정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불가침, 또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이 존중되고 있고 또 의료진에게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이해하시기에 앞서서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이렇게 진단을 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말기 환자보다 좀 더 진행된 환자로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각종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그런 상태다라고 담당 의사와 해당 전문의가 판단한 환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는 무엇일까요? 연명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여기에서 기술한, 나열한 8가지가 되겠는데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리고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또 기타의 의학적 시술 등 그 효과는 없으면서 회생시킬 수는 없으면서 무의미하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종기라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아예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이게 연명의료의 유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던 것을 중지하는 것, 중단하는 것, 이것을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러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는 42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 전부가 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종합병원은 반수 정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아직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시에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3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환자가 정말 임종기 환자인가를 판단하는 이행 대상 환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되겠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주치의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지 거기에 동의하는지 이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자 의사를 확인함을 토대로 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연명의료 중단된 절차를 관리하고 하는 기관으로서 관리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있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에는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두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개인의 의사, 의향을 표시해 놓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도 괜찮죠? 건강한 성인이라면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신 다음에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DB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임종 과정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담당 의사가 작성한 그 본인에게 다시 한번 의사 확인을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 그러고 나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는데, 이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요. 외래나 입원 과정에서 작성이 가능하고,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임종 과정에 있다는 환자 판단, 두 번째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그 결정에 대한 의사 확인, 세 번째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이행 대상 환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내용을 조회함으로 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연명의료 계획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환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서명과 기명을 해야 되고, 혹시 말을 할 수 없거나 어떠한 사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는 경우에는 녹화나 녹취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중에 또 세 번째로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서도 연명의료 결정 중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자 의사 확인하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법으로는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환자 가족이라 하면 1촌 이내에 직계 좀비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 4가지 방법에 의해서 환자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3단계에서 비로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요약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중단 및 결정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호자들의 진술이나 보호자들의 전원 합의보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혀놓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체의 3분의 1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결정 실태조사에 기반한 상담 돌봄 매뉴얼 개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일학입니다.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질병의 말기 또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생의 마지막 시점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 돌봄 계획이 결국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치관과 선호를 반영한 최선의 돌봄 계획이 수립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 사이에 원활하고 또 필요한 때에 또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의료진은 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하지만 또 경험의 문제와 지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명의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의료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하였을 때 효과적이었는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연명의료 결정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서 의료진 대상의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노력하였던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고민이 매뉴얼에 담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의 갈등과 심적 부담 해소를 잇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해서 효과적인 연명의료 결정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상담 기법을 또한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의료진이 제공해야 될 정보, 또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공감적인 의사소통, 돌봄계획 수립 방법, 상담 예시 등을 제시한 저희 매뉴얼이 의료진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도와서 연명의료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